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더 뉴 아우디 Q8입니다. Q8은 아우디 SUV 라인업의 기함이고 Q7의 쿠페 버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작년 말에 국내에 출시된 더 뉴 Q8은 부음 변경 모델이고요. 엔진 라인업은 3.0 디젤과 3.0 터보 가솔린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엔진은 각각 기본형과 프리미엄 두 가지 트림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55 TFSI 프리미엄이고요. 가격은 1억 3천만 원입니다. 최근에 아우디가 그렇듯이 부음 변경이 됐지만 외장 디자인의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외장에 S라인 패키지가 기본 적용이 되면서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기본형 트림과 비교하면 확실히 S라인의 얼굴이 한층 스포티합니다. 특히 아우디의 S라인은 차체의 빨간색과 검은색 그릴의 조합이 꽤 잘 어울립니다. 상위 버전의 아우디는 헤드램프의 사양이 꽤 좋은데 기본형에도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되고요. 프리미엄 트림에는 레이저 라이트가 포함된 HD 매트릭스 LED가 적용이 됩니다. 이 헤드램프에는 웰컴 세레머니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외장 디자인에서 Q7과 Q8의 가장 큰 차이점은 B필러 이후의 루프라인인데 특히 C필러 이후의 루프라인이 Q7에 비하면 또는 일반 SUV에 비하면 급하게 떨어지죠. 그래서 측면을 보면은 SUV지만 쿠페스러운 실루엣이 나오고요. 일반 SUV에 비하면 지상고도 꽤 낮아서 약간 좀 웅크린 것 같은 그런 실루엣이 나옵니다. 폭스바겐 그룹의 SUV는 특히 스포티한 성향의 SUV는 아래로 깔린 것 같은 뒷모습이 특징인데 Q8 역시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SUV에 비하면 또는 Q7에 비하면 엉덩이가 밑으로 쫙 깔린 그런 모습이죠. 테일램프도 특징인데 디지털 OLED가 적용이 됐고요. 라이트 시그니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은색 차명 레터링과 디퓨저 등을 보면은 약간 좀 RS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아우디는 고성능 모델도 머플러 장식을 사용을 했는데 이 Q8은 장식은 아닙니다. 타이어는 컨티넨탈의 스포츠 컨택트 6, 사이즈는 285에 40R 22입니다. Q8 55 TFSI는 22인치 타이어가 기본이고요. 타이어만 봐도 이 차의 운동 성능을 대략 짐작할 수가 있죠. 에어 서스펜션도 기본이고요. 아우디 Q8은 이번에 부음 변경이 되는데 실내 디자인은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아우디가 가장 최근에 나온 전기차의 경우에는 새로운 실내 디자인이 적용이 되는데 기존의 내연차 같은 경우에는 부음 변경이 돼도 내장의 차이는 거의 없어요. 이 Q8 역시도 기존과 실내는 거의 같고요. 다만 이런 색상이나 소재가 조금 다르죠. 트림에 따라서. 그래서 기존의 아우디 내연기관 차를 타면은 실내가 전체로 그러니까 내장재는 되게 고급스러운데 전체적으로 좀 어둡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반면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동급, 예를 들어서 BMW나 벤츠에 비해서 가장 좋은 편에 속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단에 가죽 같은 걸 만져도 상당히 푹신하고요. 그러니까 실내에 딱딱한 소재가 거의 없어요. 전체적으로 부드러운 소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의 경우에는 대시보드 상단이나 센터 콘솔 또는 도어 암레스트에도 가죽 패키지가 적용이 돼서 그러니까 주로 닿는 부분의 소재가 특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모니터 사이즈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팔고 있는 내연기관의 아우디는 내장재나 이런 거는 고급스러운데 이 모니터 사이즈는 여전히 좀 작은 편이고요. 특히 아우디의 경우에는 가장 상위 플래그십부터 거의 아래 끝까지 다 동일한 이런 모니터 사이즈를 사용을 하고 있고 특히 Q8이 갖고 있는 그런 포지션이나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이런 모니터 사이즈는 좀 굉장히 아쉬운 편이죠. 심지어는 이 모니터의 화질도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고요.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홈 화면은 기본 3분할이고 안쪽에 있는 인터페이스나 메뉴 구성도 기존과 동일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아우디의 내비게이션은 과속 카메라 이런 게 안 나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반쪽짜리죠. 반면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아우디의 상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오디오 사양이 좋은데 사양만큼 오디오 음질이 또는 음량이 풍성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면은 주요 메뉴가 나오고요. 여기서 미디어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오토도 무선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차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차와 관련된 이 차가 에어 서스펜션 적용 사양이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드라이브 셀렉트도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에어 서스펜션 그러니까 차고 조절도 여기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주행과 서스펜션, 스티어링 이거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폭스바겐 그룹을 보면은 이게 또 급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폭스바겐의 또 일부 차종은 지금 보시는 이 세 개 말고도 뭐 ACC나 이런 것도 같이 조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죠. 차량 상태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경사계가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에어 서스펜션을 조절할 수가 있죠. 시도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좀 더 설정을 세분화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조절은 물리 버튼으로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시트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거 보면은 그 시트 착자감도 그렇고 최고급 시트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페이지를 넘기면은
마사지 기능이 나오고요. 마사지는 웨이브, 펄스, 스트레치, 이완, 등, 어깨까지 있고 강도도 3단계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조형 및 시야에서 실내 등으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무드 조명 화면이고요. 보통 아우디가 그렇듯이 무드 조명이 화려하게 들어갔어요. 실내 전체에 걸쳐서 무드 조명이 좀 꼼꼼하게 들어갔고요. 특히 개별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간접등과 라인 등이 있는데 부위별로 색상을 달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드 조명 같은 경우가 대시보드에 콰트로 배지에도 조명이 들어가요. 이와 함께 2열에도 무드 조명이 적용이 됐고요. 운전자 지원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최대로 들어가면은 이 차가 갖고 있는 ADS가 전부 다 활성화가 되는 거죠. 지금은 어라운드 뷰 화면이고요. 이 어라운드 뷰도 뭐 기존과 화질이나 기능은 동일합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어라운드 뷰가 기능이나 앵글은 많거든요. 근데 화질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차 치고는 이런 화질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떨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3D를 누르면은 이렇게 차 전체를 둘러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움직이는 폭 있잖아요. 이것도 요즘에 나온 다른 그 3D에 비해서는 좀 좁은 편입니다. 반면에 이렇게 지원되는 앵글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3D를 끄면은 이 밑에 이렇게 아이콘이 쭉 나오잖아요. 누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앵글이 지원이 됩니다. 요즘에 아우디는 듀얼 모니터 컨셉을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메인 모니터 이 밑에 공조양치용 모니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양치용 따로 물리 버튼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가 주로 이제 공조 장치를 조절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좀 불편함, 이거는 최소화를 했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풍과 열선 시트도 적용이 돼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ISG 온 오프라든가 또는 집 주소 누르면은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바로 이동도 하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 그러니까 모니터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수도 있지만 여기를 눌러서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를 직접 바꿀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신차는 실내에 하이그로시가 점점 빠지는 추세인데 Q8은 아직도 전체적으로 하이그로시가 좀 많은 편이에요. 물론 하이그로시가 나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차에 쓰인 하이그로시도 이 면 처리가 되게 고급스럽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이게 좀 많이 쓰이면 좀 올드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다른 아우디처럼 기어 레버도 상당히 좀 뭉뚝한 편이고요. 전자식이어서 D나 R 상태에서 차문을 열면은 자동으로 P로 체결이 됩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커버는 큰데 막상 열면은 이 자체의 그 용량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여기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이 콘솔 박스 커버는 이렇게 슬라이딩도 가능합니다. 이 차는 운전대의 디자인만 보면은 SUV가 아니라 약간 좀 스포츠카 같죠. D컷 스타일이 적용이 된 건 아닌데 운전자가 주로 잡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두텁게 펀칭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각적으로도 좀 되게 스포티하게 보입니다. 운전대 조절은 당연히 전동이고요. 디지털 계기판도 요즘의 아우디에 거의 공통적으로 쓰이는 디자인이죠. 이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이제 몇 가지의 정보가 표시가 되고요. 그리고 뷰 버튼을 누르면은 이렇게 디자인이 바뀝니다. 그리고 아우디는 따로 이거 말고 드라이버 모드와 연동이 되진 않고요. 디자인이 대신에 설정에서 버추얼 콕핏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클래식,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게 클래식이고요. 성능, 그리고 다이내믹. 그러니까 이 차가 55TFSI의 S라인이라 그런지 다이내믹 디자인도 있어요. 그리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에 표시되는 정보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컨텐츠나 크기도 기존과 동일하고요. 이거 역시도 업데이트가 좀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내비게이션과 연동은 돼요. 운전자가 실내에서 고급감을 느끼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차는 이 시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시트가 소재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몸을 잡아주는 그런 착자감이나 기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에서 가장 좀 기능적으로 또는 고급감에서 가장 좋은 게 시트가 아닌가 싶어요. 성인 남자가 앉아도 좌우의 크기가 넉넉하면서도 양쪽 서포트가 좋은 편이고요. 좌판의 기본 길이도 적당합니다. 이 차는 쿠페라서 프레임레스 도어가 적용이 됐습니다. 사실 SUV에서 프레임레스 도어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어쨌든 프레임레스 도어가 적용이 되면은 이 도어 트림의 디자인이 좀 더 스타일리시하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쪽 부분에 넓은 면적으로 이렇게 스웨이드가 적용이 됐습니다. 도어 포켓의 그 폭도 되게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 유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4개 모두 다 원터치고요. 두 번에 나눠서, 그러니까 한 번 내리면 요만큼이 남고요. 완전히 내리고 싶으면 한 번 더 눌러야 돼요. 보통 쿠페 스타일 하면은 2열 거주성이 좁다 그런 인식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Q8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2열 거주성은 아주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헤드룸이 Q7보다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도 전반적인 거주성은 꽤 좋아요. 특히 이 차가 2열도 슬라이딩이 가능해요. 수동이지만 지금이 한 1단계 정도 당긴 상태이고 가장 뒤로
슬라이딩을 시키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슬라이딩의 폭이 꽤 크죠. 이 상태에서는 제 기준으로 주먹이 3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2열의 레그룸 자체는 충분한 편이고, 심지어 이제 유럽차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가 서 있는 경우 또는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이 정도로 살짝 눕혀지긴 합니다. 심지어는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도 여유가 있어요. 정확히는 이게 좌우의 폭 자체는 아주 그렇게 넓진 않은데, 신발 넣으면은 이게 약간 볼이 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들어가니까 1열 시트 아래쪽에 공간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부분도 이게 좀 올라오긴 했는데 이게 좀 뭔가 넓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뭔가 그 공간을 좀 덜 차지하는 것 같이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여요. 2열 승객을 위해서는 여기에 송풍구가 있고요. 국내에서 팔리는 아우디는 공조양치에 좀 후한데, 이 차 역시도 사전 공조 시스템이 적용됐습니다. 열선은 있는데 통풍은 없고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는 가운데도 있고요. 여기 B필러에도 있고, 쿠페인 걸 감안을 해도, 그러니까 2열 유리가 이게 끝까지 내려도 거의 절반이 남습니다. 근데 2열 유리가 되게 두꺼워요. 그러니까 이중접합은 보통 두껍잖아요. 근데 이중접합 치고도 2열 유리가 굉장히 두꺼운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요즘 차에는 굉장히 드물게 이렇게 2열에는 재떨이도 있어요. 그러니까 스모커스 패키지가 적용된 사양이고, 양쪽 모두 이렇게 유리를 열 수 있는 윈도우 버튼이 2개가 있으니까 이 사양만 보면은 약간 좀 플래그십의 그런 느낌이죠. 심지어 이 차는 2열에 이렇게 블라인드도 있어요. 전동식. 그러니까 이런 2열 쪽의 편의 사양이 굉장히 좋은 거죠. 쿠페는 아무래도 루프 라인에서 좀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파노라마 루프가 적용이 되긴 했는데, 이제 통상적인 그런 파노라마 루프에 비해서는 이게 면적이 좀 작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 전체적으로 내장재 또는 내실이 좋다고 느끼는 게, 파노라마 루프의 가운데 이 빔 있잖아요. 빔도 만져보거나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속이 꽉 차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여기 암레스트에 있고요. 이게 뭔가 열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에 따로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Q8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605리터고요. 2열 시트를 접으면 1755리터로 늘어납니다. Q7과 비교하면 아무래도 이게 루프라인의 형상 때문에 이 트렁크 용량의 차이는 조금씩 있어요. 근데 들어가는 쪽의 폭은 꽤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바닥 아래쪽을 들면은, 그러니까 이 밑에도 추가적으로 작은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러기지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렇게 좀 되게 두꺼운 거를 잘 안 쓰잖아요. 굉장히 좀 가벼운 걸 쓰는 추세인데, 이 차는 보다시피 굉장히 좀 레일이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제가 전에 다른 시승기에서 Q8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좋은데 트렁크에서 2열 시트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차 역시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차고 조절만 있고요. 여기 지금 버튼이 2개가 죽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게 국내 사양은 옵션이 빠진 거죠. 그래서 심지어 접는 레버가 이게 측면에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돌아가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큰 공간이 생기는데, 트렁크 바닥에서 2열 시트까지는 이 경사가 좀 있는 편이에요. 이 차가 타이어부터 해서 좀 스포티한 운동 성능을 지향을 하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정차시 이 엔진 소리는 조용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엔진이 지금 돌아가고 있다 라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엔진 소리 자체가 그렇게 큰 편 아니고요. 다른 거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요즘에는 4기통보다 6기통이 좀 드물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큰 엔진이 돌아가고 있다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근데 정차 시에 이 시트라든가 운전대로는 진동이 좀 가늘게 있는 편이고요.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3.0 V6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340마력이고요. 그러니까 SQ5 등과 같이 쓰는 엔진이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는 기본적으로 스포티한 주행 질감을 지향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저속에서 천천히 움직일 때도 보통 독일이나 유럽차의 에어 서스펜션은 저속에서는, 아주 낮은 속도에서는 좀 둥실둥실한 그런 댐핑인데, 이 차는 저속에서도 통상적인 그것에 비해서는 좀 더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에코 모드에서도 상하 바운싱의 거리가 좀 짧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시트도 그렇고 운전대도 그렇고 딱 앉자마자 운전을 안 해도 뭔가 스포티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또 저속에서 주행을 하면은 하체도 좀 단단한 편이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꽤 좋습니다. 기존의 Q8 같은 경우에는 제가 3.0 디젤만 시승을 했는데, 그 차는 Q7 같은 3.0 디젤에 비해서 승차감이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승차감으로 보면은 Q7 3.0 디젤이 한결 낫죠. 그러니까 Q8이 쿠페잖아요. 쿠페인 걸 감안을 해도 승차감이 좋은 편이 아니어서 그때는 승차감이 그렇게 인상적이지 않았는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단단하면서 또 스포티한 주행 질감을 제공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이 꽤 좋은 편이에요. 일상의 발로서. 그래서 이 차가 갖고 있는 운동 성능 대비해서는
하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단단한 편은 아니고요. 오히려 초반 부분은 약간 좀 부드러운 편이어서, 또는 탄력이 있는 그런 댐핑이어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그런 승차감 이쪽은 꽤 좋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타이어 소음만 제외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방음도 좋아요. 사실 전체적으로 방음이 좋은데 이 스포츠 컨택트 6가 소음이 좀 나는 그런 타이어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콘크리트 노면을 90으로 주행을 해도 타이어 소리가 크긴 큰데 하부에 방음을 통해서 최대한 걸러주는 그런 느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이어 소리가 아주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주행 중에 시야도 괜찮은 편이에요.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SUV 치고는 좀 납작하잖아요. 근데 시트를 가장 낮춰도 막상 차에 타면은 약간 좀 껑충한 그런 느낌이어서, 이게 아마 보닛이 좀 낮아서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시트를 가장 낮춰도 앞쪽에 시야는 잘 보이고요. 거기다가 이 차가 밖에서 보면은 뒷유리의 면적이 작아서 후방 시야가 아무래도 좀 제한적이겠다. 또 이제 쿠페니까 그런 선입견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또 후방 시야, 그러니까 룸미러에 들어오는 그 뒷유리의 면적이 전체적으로 좀 큰 편이에요. 2열 헤드레스트가 시야를 그렇게 많이 가리지 않습니다. 아우디가 사용하는 3.0 터보 엔진은 기본적으로 다루기가 쉬운,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아도 속도가 좀 잘 붙는 그런 스타일인데, 예를 들어서 에코 모드 같은 경우에는 좀 둔하잖아요, 반응이. 에코 모드에서도 한 2000rpm만 넘으면은 쉽게 속도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엔진 소리도 사실 일반적인 소비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회전대가 1000과 3000rpm 그 사이인데, 그러니까 이 엔진 같은 경우에는 4000rpm 이전에는 그렇게 엔진 소리가 크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 차가 밖에서 들으면은 정차시 그 배기음이 살짝 있거든요. 둥둥둥. 그러니까 S 버전만큼은 아닌데 살짝 있어서 뭔가 그 배기음만 들으면은 주행할 때 이게 좀 소리가 큰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실제로는 엔진이라든가 그 배기음은 굉장히 좀 작게 세팅이 돼 있어요. 이 차를 밖에서 보면은 통상적인 SUV보다 좀 납작하잖아요. 딱 실루엣처럼 코너 돌 때 차체의 기울어짐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방금 같은 경우에는 승차감 모드로 컴포트로 돌았는데 그때도 차체의 기울어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심지어 회전할 때 이 리어휠 스티어링도, 그러니까 이게 좀 많이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리어휠 스티어링이. 근데 이렇게 막상 코너를 빨리 돌 때 그때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초반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주 흔한 표현으로 약간 좀 레일을 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다만 이렇게 빠른 회전 시에 전자장비가 개입을 할 때는 요즘 차로선 좀 드물게 브레이크 걸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게 좀 큰 편이죠. 이 차는 타이어 세팅에서도 알 수가 있듯이 운동 성능에 좀 더 초점이 맞춰졌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방금 같은 오르막 코너에서도, 그러니까 SUV로는 원래 한 세 자리 숫자가 나오는 차가 좀 드물거든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컴포트 모드에서도 세 자리 숫자가 나오고요. 심지어는 뭔가 그 조종하기도 좀 쉬운 그런 타입이라고나 할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속 같은 경우에는 제 동영상 기준으로 정지에서 200km까지가 약 한 23초예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략 예상한 정도의 가속력, 예를 들어서 비슷한 출력의 카이엔 있잖아요, 기본형 카이엔. 기본형 카이엔도 이 차와 대략 그 제로 200이 비슷합니다. 근데 이 차가 미국형이라 그런지 최고 속도는 210에서 제한이 되고요. 그러니까 보통 유럽 시장에서 판매되는 차는 최고 속도가 250에서 제한이 되는데, 미국에서 판매되는 차는 210에서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차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차 크기나 엔진 출력을 생각을 하면은 정속 주행할 때 연비도 잘 나오는 편이에요. 제가 주로 체크하는 거에서 90으로 정속 주행을 했을 때 대략 한 리터당 15에서 16km 정도의 순간 연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5m가 넘는, 그러니까 국내 기준으로 보면 대형급이고 출력도 300마력이 넘는데,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대략 한 15, 16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은 수준이고, 그리고 보통 배기량이 큰 차들 또는 고출력 차들이 90과 110에서의 정속 주행 연비 차이가 좀 적거든요, 저출력 차에 비해서. 이 차 역시도 시속 110에서는 대략 한 13, 14 정도가 나오니까 90과의 차이가 별로 없죠. 그래서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는 비슷한 출력에 다른 SUV와 비교시 크게 차이는 없는데, 110에서는 연비가 가장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300마력 초반대의 SUV들 보면은 가솔린 110에서는 한 10 초반대, 11
12 이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정속 주행할 때. 근데 이 차는 그거보다 좀 더 잘 나옵니다. 제가 초반에 1열의 승차감이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는 저 2열의 승차감이 꽤 좋은 게 인상적이에요. 아까 2열 설명할 때 2열이 SUV로서는 사양이 되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차가 뭔가 운동 성능은 좀 스포티함을 지향을 하는데 2열 같은 경우에는 좀 컴포트에 좀 더 가까운, 예를 들어서 1열은 기본적으로 조금 더 단단함에 가까운데 2열 같은 경우에는 1열보다 댐핑 자체가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차는 1열보다 2열의 승차감이 더 좋은 게 아닌가. 만약에 부드러운 그런 승차감을 좀 더 지향한다 그러면은 1열보다 2열 승차감이 좀 더 좋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굴곡에 따라서 딱 피드백이 운전대나 시트로 오는데 2열은 그거보다는 한 단계 걸러져서 들어오니까 승차감이 이제 승객으로서는 좀 더 좋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1열과 방음도 비슷한 수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2열 그 이중 접합 유리도 되게 두꺼워요. 드라이브보드는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올로드,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등등 있는데 주로 사용하는 거는 효율, 승차감, 다이내믹이죠. 그래서 당연히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하체가 조금 더 단단해지는데 사실 이 다이내믹 자체도 댐핑이 단단해지긴 하는데 막 불편할 정도의 그런 댐핑은 아니고 오히려 약간 좀 탄탄한 감각을 좋아하시는 분은 다이내믹의 승차감이 좀 더 좋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내믹 모드의 경우에는 파워트레인의 반응도 빨라지고 댐핑도 단단해지잖아요. 이와 함께 전자장비의 개입 시기도 조금 달라지죠. 그래서 이렇게 코너에서 좀 더 원초적인 그런 자세가 나옵니다. 4000rpm 이전에서는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4000rpm 이상의 또는 고회전에서는 당연히 엔진 소리가 커지죠. 근데 이 엔진 소리가 오히려 정차시보다 더 음색이 좋은 것 같아요, 고회전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고회전 한 5000, 6000까지 사용을 하면은 이 엔진 소리가 부드럽다기보다는 약간 좀 와일드한 그런 음색. 그러니까 엔진 볼륨 자체는 그렇게 크지가 않지만 음색이 좀 더 스포티하게 바뀌긴 합니다. 예, 이번에 아우디 Q8 55 TFSI를 시승을 해봤는데 몇 년 전에 시승했던 3.0 디젤과 좀 차이가 많네요. 이 주행 질감이나 승차감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시승했던 3.0 디젤 같은 경우에는 디젤인 걸 감안을 해도 전반적으로 주행질감이 좀 떨어지고 뭐 승차감도 그렇고 그래서 딱히 인상이 좋진 않았는데, 그래서 Q8을 살 바에는 그냥 당연히 Q7을 사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Q8 55 TFSI는 그때보다는 이 승차감이나 주행질감이 한결 좋네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엔진 소리도 스포티하고 아우디답게 고속으로 주행 시 이 안정감도 꽤 좋습니다.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에 상관없이 이 고속 안정성 또는 직진성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쿠페 스타일의 SUV는 아무래도 수요가 일반적인 SUV보다 좀 제한적이잖아요. 보통 하체도 더 스포티하게 세팅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근데 이 55 TFSI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좀 스포티하긴 해도 승차감이 좋아서 Q7 대신 선택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런 주행 쪽과 관련된 또는 승차감과 관련된, 심지어 이 차는 2열 승차감도 좋죠, 에서는 딱히 단점이 없는데 요즘에 아우디를 시승하면서 거의 공통적으로 실내가 좀 올드하고, 사실 지금 아우디가 최근에 나온 전기차는 새해 디자인, 인포테인먼트가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 기름차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기존에 사용하던 걸 그냥 계속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내장재 이런 거는 동급에서 가장 좋은데 이런 디자인이나 인포테인먼트는 좀 뭔가 한 세대 전에 그런 느낌이어서 이거는 단점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로써 더 뉴 아우디 Q8 55 TFSI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